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이 주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. 주료 또는 주첨이라고 합니다. 주료는 이 손을 이렇게 해서 손을 가슴 쪽으로 했을 때 이 팔꿈치 튀어나온 부분, 이 부분 뒤쪽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걸 폈다가 굽혔다가 해보면 여기 이렇게 오목하게 함묘처가 생깁니다. 이렇게 함묘처가 생깁니다. 팔꿈치에 이쪽 부분인데 이것이 주료다. 이 주료는 언제 사용하느냐? 이 팔을 이렇게 굽힌 팔을 펴지 못한다든가 편 팔을 굽히지 못할 때, 저기 굴신이 부작용스러울 때 사용을 한다. 침을 주는데, 침은 이 굽힌 팔을 펴지 못할 때는 굽힌 상태에서 침을 줘요. 그리고 펴서 발침하고, 그 다음에 폈다가 굽히지 못할 때는 침을 편 상태에서 침을 찔러서 굽혀서 발침을 한다. 이 침을 주는 그 요령은 이제 추후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 시범을 보이도록 하고요. 오늘은 이제 설명만 드리고 넘어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오리. 이 오리혈은 팔에는 수오리가 있고 다리에는 조고리가 있다. 수오리는 이 곡지에서 약 한 3행지 정도 상방에 오목하게 들어가죠. 이 부분을 수오리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다리에는 이 간경에 있죠. 서해부 사타구니에 있는데 옛날에 옛날부터 이 오자 이 오리의 오자에는 금혈이라고 했다. 금혈이라고 했다. 금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네. 금혈이라고 했다. 금혈이다. 사용하지 마라. 여기에 대해서 왜 사용하지 마라 그랬느냐? 실제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, 이제 옛날부터 이제 그 풍기문란, 침쟁이들은 대부분 이제 그 남자였고, 환자들은 여자가 많았다. 그래서 그 풍기문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오리 이상이나 수오리 이상, 조고리 이상은 침을 사용하지 마라 하는 뜻으로 금침으로 금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뭐 별로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노다. 비노는 이 삼각근의 전면, 하단부, 전면에 있어요. 이제 후면은 비내라고 그러죠. 비너. 전면 쪽은 이 비누라 그러고, 삼각근에서 하단부 앞부위, 이 부분은 비누라 그러고, 삼각근 후반부는 삼각근 뒷부분은 노회라고 그런다. 이제 이 비노, 삼각근의 앞부분에 이 비노, 이제 유명한 이 비노와 그다음에 이제 견우와 거골, 이 세 개는 같이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. 견우는 팔을 이렇게 듭니다.
팔을 이렇게 들면 앞부위에 앞부위에 쏙 들어가는 지점이고, 결려는 삼초경의 결려는 뒷부분에 쏙 들어가는 지점이다. 이렇게 보시면 앞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견우고 뒷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결려다. 그리고 이 가운데 견우와 결려의 중앙에 이 쇄골의 끝부분, 어깨 이쪽 부분은 그 골이다. 견우와 그 골.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그 삼초경의 결려다. 그림으로 그려보면 팔에 이제 이렇게 돼 있죠. 이렇게 돼 있으면 어깨가 이렇게 돼 있다. 그러면 어깨 뒷부분 들어가는 것은 앞부분은 견우고 뒷부분은 결려다. 그리고 그 골은 이 중앙 부분이 그 골이다. 설명을 드리면,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이 비노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 부분이 앞부분이 견우, 그 다음에 뒷부분이 결려, 그 다음에 중앙 부위가 그 골이다. 이 비노는 삼각근을 이렇게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이제 비노라고 했지 않습니까? 비노는 이 대장으로 인해서 이 목과 이 머리가 아플 때 이 경황통에 비노를 쓰는데, 비노를 머리 쪽으로 자침을 한다. 그리고 견우와 결려는 주로 이제 뜸을 합니다. 뜸을 한다. 이 견우는, 앞에 견우는 이제 많이 써요. 보통 이 두드러기, 견우는 두드러기, 신마진이라고 그러죠. 신마진.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완선이나 섭진. 뜸을 한다. 뜸을 하고. 이제 이 50견, 우리가 이 팔을 뒤로 굽혀서 반대쪽 귀를 잡을 수 없을 때, 그걸 이제 이 50견이라고 그러는데, 이 50견일 때 이 견우와 그골, 결려를 사용한다. 특히 이제 이 어깨 상부가 아플 때는 비노 쪽에서 견우 쪽으로 침을 하고, 내렸을 때 아플 때는 견우에서 아래로 침을 준다. 역시 마찬가지로 침을 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, 그 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골은 뼈다구가 걸려 있는 거예요. 뼈다구가 이렇게 걸려 있다. 그래서 이 팔에 힘이 빠지는 이 근육 탈비증, 에 이제 이 거구를 쓰는데, 근육 탈비증의 원인은 방사선 피해라고 봐야 됩니다. 방사선 피해. 방사선은 반드시 원자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방사선도 있다.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? 물론 이 거울에 뜸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, 이사를 가세요. 이사를. 방향을 바꾸라.
이사를 가는 방법은 뒤에 이 기문등압을 활용하여 시간과 방향을 정한다. 이제 기회가 되면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정과 부돌. 천정과 부돌이다. 천정과 부돌은 목의 혈입니다. 목에 있는 혈. 목에 흉소유돌근이 있지 않습니까? 목 중앙 부위에 흉소유돌근의 뒷부분은 천정, 앞부분은 부돌이다. 목이 이렇게 있으면 흉소유돌근이 있죠? 있으면 이 뒷부분은 천정이고 앞부분은 부돌이다. 주로 이제 이 경황통으로 목 부위가 아플 때 사용한다고 하나 목 부위의 혈은 사용하지 마라. 가능하면 사용하지 마라. 사용하지 말고 이 경황통이 아플 때는 내가 베고자 하는 베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베개를 바꿔보십시오. 베개를.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료와 영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화료와 영향이다. 이 화료는 이제 이 인중의 수평선과 비익의 수직 하단선이 만나는 부위, 이 부분이 화료입니다. 그리고 영향은 이 비익의 끝점, 이 점이 영향이다.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얼굴에서 코가 이렇게 생겼고 인중이 있고 입이 이렇게 생겼다. 그러면 인중의 수평선과 비익의 수직선, 이 부분이 화료다. 그리고 영향은 이 비익, 이 지점이 영향이다. 이제 영향에서 조금 위에 올라와서 이 부분을 상영향이라고 하는데, 영향은 그야말로 영향은 향기를 맡는다. 그래서 냄새를 맡지 못할 때, 이럴 때 이 화료와 영양을 주로 사용합니다. 이제 혈의 방향의 이 혈의 유주는 화료에서 이렇게 인중을 지나서 영양으로 연결되어, 그래서 침을 화료에서 눈 쪽으로 아니면 이 영양 쪽으로 침을 준다. 이 영양은 이 반대편 눈 쪽으로 침을 준다. 축농증에는 이 영양보다 이 상영향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. 그래서 상영향에서 역시 마찬가지 눈 쪽으로 침을 준다. 얼굴에는 이 안면 얼굴에는 뜸을 두지 않습니다. 얼굴이 간판인데 간판에 불로 지져가지고 흉터를 만들 필요는 없다. 그래서 얼굴에는 주로 이 침을 놓지 뜸을 뜨지 않습니다.
이 화려는 이제 이 화려는 특히 또 이 상치통 이빨의 상부위가 아플 때 화려에서 침을 주고 상치통 그리고 구안마사로 입이 입 아래가 처졌을 때 입이 아래로 처졌을 때 입이 아래로 처졌을 때 이 화려에서 눈 쪽으로 침을 준다.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침에 대해서는 참 귀한 것입니다만은 현재 한의사들이 자꾸 사용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고소고발하는 마당이여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.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. 이제 화료는 구안화사나 역시 마찬가지 향기를 잘 맡을 수가 없다. 그럴 때 이제 화료를 쓰는데 특히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화료가 이 삼초경에 이 화료가 있어요. 삼초경의 화료는 이제 이마 쪽, 이 눈썹에서 옆으로 나가서 이 점을 화료라고 그러는데 이 삼초경의 화료를 입구자를 붙여가지고 이 화료라고 이렇게 쓰고 이 수양명 기장의 화료는 벼화자를 쓰는데 벼화자 화료를 쓰는데 저희 이 스승님 말씀으로는 사람이 이제 여자들이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이제 돌린다 이거야. 이제 배삭처럼 보인다. 그래서 이 삼초경의 화료가 벼화자 화자를 쓰는 것이고 이쪽 안에는 입구자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수양명 대장경의 화료는 입구자를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. 그래서 고금의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이 화와 화자를 혼돈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. 그래서 고전 침과학설에서는 이 화료의 화자로 쓴다. 그리고 이제 이 삼초경의 이 화자는 이 화자를 쓴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래야 이제 이 수양명 대장경의 혈자리에 대한 설명을 대충 끝냈습니다. 다음 시간부터는 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양명 위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